자, 저희 교재 페이지는 여기 몇 쪽이지? 60쪽 할 차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이 책 마지막 페이지가 70쪽이에요. 그러니까 10페이지 남았는데, 자, 60쪽부터 해서 오늘도 사실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별로 이렇게 양이 많지도 않고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딱 2장입니다. 보세요. 제목 보시면 편차라는 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장도 편차고, 그 다음 장에 이제 오늘의 메인 요리 요거 2개 저희가 한번 좀 구하는 걸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도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하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크게 2가지 중요한 거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이런 분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대표값이랑 오늘 배우는 걸 이용해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대표값 오늘 하는 게 삼포도예요. 요거 이제 복습하는 페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나눈 것 중에 뭐 산정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래프 같은 거예요. 뭐 그래프 보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또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상관관계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이제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정도는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늘도 제가 수업 자료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정규 수업도 그렇고 좀 수업 자료를 써요. 뭐 영어 수업만큼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수학도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만든 자료고 조금씩 이제 수정을 거치고 있는 뭐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오늘 역시나 1교시는 프린트에서 한번 필기라던가 한번 개념 설명을 좀 하고 2교시에는 교재로 와서 복습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강이니까 잠깐만요. 제가 만약에 정규 수업이면 저희 그 지난 시간에 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막 제가 원래는 복습을 좋아하잖아. 하고 싶은데 일단 이번 주 진도를 끝내기로 했으니까 끝내놓고 뭐 다음 주에 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그 저희 책에는 잠깐만 제 기억에 저희 책에는 이 말이 있었나 모르겠네. 이 책이 워낙 얇다 보니까 아까 있었거든요. 중간에 삼포도라는 말을 보통은 먼저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삼포도라는 말이. 그래서 자, 일단은 오늘 도입부는요 메인 위에 필기합시다. 자, 삼포도라는 말을 저희가 한번 좀 배워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혹시 영유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값이란 걸 배웠고 크게 건이야 몇 가지를 배웠지? 자, 뭐뭐뭐 배웠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여러분 3가지 구하는 거 할 줄 아시겠죠? 특징도 아시는 거죠? 자,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삼포도라는 거 한번 설명해볼게. 자, 필기해봐. 자, 삼포도는요 사실 저만 그런가 이거 읽을 때마다 뭔가 이제 포도가 떠오르는데 저게 여러분 포도가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겠죠. 포도가 아니고 자, 한자인데요. 혹시 그 작년도 여름방학 특강 때 기억나는 친구 있나? 네. 자, 저 산자가 무슨 산자인지 기억나세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산자가 필기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산자가 흩어지다 할 때 산자거든요. 제가 예시가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 산탄총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뭐 산계라 산계하세요 그런 말을 아마 거의 쓸 일은 없겠죠. 뭐 산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흩어질 때 할 때 산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있는 포자는 혹시 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 이게 뭔가 포장도로 할 때 그런 포자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펼치다. 자, 필기해볼래요? 펼치다. 그러니까 펼칠 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질 산, 펼칠 포라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도는 다들 아시는 그 도입니다. 어떤 뭐 정도, 영어로 치면 degree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무슨 정도 할 때 도자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요 3개를 이어붙이면 삼포도가 뭔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제이야, 삼포도가 대충 뭘 것 같아요? 자, 어떤 자료들이 뭐 그치 얼마나 흩어지고 펼쳐져 있냐를 체크하는 게 삼포도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역시나 필기 하나 할게요. 책에 있는 표현으로 삼포도의 뜻입니다. 자, 삼포도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별량이란 말 배웠잖아요.
자, 이 별량이들이 자, 일단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혹시 그럼 지난 시간에 대표값 세 가지를 배웠잖아. 이거 필기한 적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셋 중에 누구를 쓰는 줄 아세요? 제일 무난한 게 누구라고 했지? 평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3포도랑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필기하겠습니다. 자, 이 별량들이 어디? 평균을 일단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뭔가 이제 흩어지고 펼쳐짐을 볼 건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누구냐면 다시 그 기준이 되는 게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인 거야.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얼마만큼 흩어지고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흩어지고 오케이 흩어지고 뭐 펼쳐진 뭐를 정도를 어떻게 한 것이다? 자, 이게 약간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칠판에 제가 요즘에 아마 또 필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통 강조할 때는 색깔도 이용하지만 글씨 크기 이런 걸 좀 이용하거든요. 다시 자 여러분들 칠판에 약간 글씨 크기라던가 색깔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포도는요 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다면요 이 자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고 펼쳐져 있나 이런 정도를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낸 값이에요. 한 개의 숫자로. 그리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봐봐. 한 번 더 말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쉽게 말하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여기 5라는 수가 있다고 칠게요. 너무 작나? 10으로 할까? 자 10이라는 수가 있다고 칠게요. 한번 느껴봐. 이게 실제로 다음 시간에 이 문제가 나와요. 느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약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약간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나? 자 혹시 제가 어떤 걸 한 건지 아시겠어요? 사실 지금 둘 다 약간 평균은 실제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이거 평균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10. 이거 해보면 10 나와요. 둘 다 10이야. 평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중심인 거예요. 지금 건이야 보시기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해봐.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평균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위에 거죠. 밑에는 어때요? 좀 퍼져 있다는 느낌 드세요? 이게 3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만 가지고는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예를 들어 봐봐. 이런 경우는 어때요? 평균이 똑같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자료인가요? 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를 다시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이거를 어떻게 또 한 개의 숫자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쓰면 봐봐. 이렇게 쓰면 잘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뭐 10만 개, 100만 개, 1억 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일일이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지금부터 수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써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How?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냐는 거야. 이거 웃기잖아. 이걸 어떻게 한 개로 표현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느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밑에 있는 자 왼쪽에 자 두 문제가 있잖아. 왼쪽에다가 저희가 한번 필기를 같이 해볼 거고요. 오른쪽과 밑에 있는 한 번 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시 오늘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3포도는 자료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고 펼쳐져 있냐를 고민하는 그런 파트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일단 맨 위에 1번 자 1번은 빠르게 한번 구해볼 수 있나요? 자 1번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열이 뭐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숫자가 너무 개수가 많아가지고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는 거지. 자, 평균 한번 구해봤나? 자, 연우야, 자 평균 혹시 구한 거 얼마 나왔어? 3. 다들 3 나왔어요? 자, 여기 3이 3, 여기. 말했지만 이 평균의 의미는 뭐다? 어떤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을 말해줍니다. 이 자료는 현재 3 근처에 약간 모여있는 거 보이세요? 오늘 이 시간은 뭐 하자고? 그거 말고. 그럼 이제 이 3을 그래 다시 한번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냐를 보자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그리고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필기할게요.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편차라는 거는 굉장히 또 뭐랄까 굉장히 직관적이고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보세요. 편차라는 거는 일단 오른쪽에 공식을 쓰는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공식 말고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아마 공간이 있죠? 여러분 위에 써있긴 한데 귀찮지만 한 번만 더 쓸게요. 다시 현재 별량이 1, 2, 3, 4, 6 맞아요? 네. 다시 평균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3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수학자라면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뭐 한다고 했을까 필기하기를? 평균을 중심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런 거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개념이 편차예요. 자 무슨 말이다? 지금부터 밑에 한 줄 더 만드세요. 지금부터 필기하시는 게 편차인데요. 한번 물어볼까? 지훈아 여기 보면요 봐봐 그냥 말로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여기 여러분 숫자 2 보이세요? 그럼 숫자 2는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1만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다시 숫자 4는요? 얘도 1만큼이잖아.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2는 어디 쪽으로? 왼쪽. 그러니까 왼쪽이란 말은 작아지는 쪽으로 1 맞나요? 네. 4는요? 왼쪽이 그럼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치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봐봐 보세요. 평균이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편차 입장에서는 요 3이 쉽게 말할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이 뭐냐면 현재 원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왼쪽에 있는 2는요 보세요. 평균에서 1만큼 작은 쪽이잖아.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질문해볼까? 편차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평균에서 그러니까 작은 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는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편차가 먼저 이해한다면. 오른쪽에 4는 뭐라고 쓰면 돼?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다시 말로 하자면 평균에서 큰 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이 이제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럼 제이야 6은요 편차 뭐라고 쓰면 돼? 그럼 이거 3이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평균으로부터 큰 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를 실제로 각각각 표현하는 방식이 편차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닌 거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연우야. 요거 제가 할게요. 마이너스. 1은요.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지? 마이너스. 여러분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2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쓰신 게 뭐냐면 편차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어차피 편차라는 것도 오늘 하고자 하는 상포도랑 관련되어 있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자 여기 위에 보세요. 자 그럼 여기 공식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은 공식화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제 요거를 공식화하면 위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우리 방금 얘를 어떻게 구했죠? 4, 자 별량이 4이고 평균이 3인데 편차가 1이 나왔잖아. 약간 말하자면 어떻게 구하는 거죠? 네. 자 주어진 자료 별량에서 뭐를? 평균을 뺐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 순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조건 별량에서 평균 빼야 돼. 반대로 빼시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빼시면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반대로 빼면 여기 보가 반대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큰 쪽을 플러스, 작은 쪽을 마이너스라고 치기 때문에 이게 더 맞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편차구하는 공식화가 됩니다. 괜찮나요? 첫 번째 개념 편차입니다. 자, 이어가 볼까? 그런데 적으세요. 여기 칸이 있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편차가 일단 이런 개념이잖아. 근데 이게 참 좋은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특징 중에 이제 이
특징 자체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 아셔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 특징 때문에 이제 편차를 좀 쓰기가 애매해지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편차는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유롭게 여러분들 지금 얘 별량이 몇 개죠? 6개죠. 그 별량이 6개면 편차가 몇 개나? 6개. 첫 번째 필기해볼래?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써볼까요? 1번 편차는요 별량의 개수만큼 생겨요. 자, 별량의 개수만큼 생긴다는 말 이해돼요? 당연하겠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 쌤 나쁘지 않은데요. 쌤 나쁘지 않죠. 자, 얘는 나쁘지 않아. 근데 봐봐 저희 현실에서는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 다루는 자료가 6개밖에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학교만 가서 여러분들 학교 학생들 몇 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개수만큼 여러분 생긴다는 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요즘에 아마 아시겠지만 램값 많이 올랐다 이런 말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수십억 개면 수십억 개만큼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또 비용과 시간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부분도 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이것 때문에 얘는 또 쓰기가 애매해져. 뭐냐면요. 다들 혹시 여기 편차 6개 보이세요? 이거 한번 건의야. 6개 하면 쭉 더해보실래요? 자, 저거 더하면 혹시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0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편차는요. 항상 더하면 이게 0이 나옵니다. 그게 너무 좀 치명적인 내용 중 하나예요. 필기할게요. 편차의 총합은요. 항상 얼마다? 0이 된다. 자,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0이 되는 이 성질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자료들과 비교를 할 때도 이게 돼버리면 자료들끼리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이 자료도 0이 나와. 1반도 0이 나와. 2반도 0 나오면 이거 뭐 비교를 할 수가 있냐고. 이걸 애매해진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밑에 있는 분산입니다. 자, 분산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분산까지만 할 줄 아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별거 없으니까. 자, 분산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분산 밑에 공간 보이세요? 여기다가 방금 구하고 오신 편차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편차가 뭐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3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수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시 개수 너무 많아요. 총합도 0이 나와. 그러니까 별로야. 그럼 이제 요거를 해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분산을 이제 분산이라고 부르는 이게 삼포도의 일종이에요. 그럼 참고로 삼포도란 말이 좀 아직 좀 이해가 잘 와닿지 않을 건데 삼포도는 다시 말할게 흩어지면 아는 방법이잖아. 그런 방법도 사실 되게 많아요. 대학교 때 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딱 이번에 2가지 배우는 거야. 요게 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삼포도에. 첫 번째는요. 도와줘. 방금 말한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면서.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뭐를 하면 되는 줄 알아? 기억나는 친구 있니? 네, 맞습니다. 밑에다가 한 줄을 더 쓸게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는 거야. 처음이니까. 자, 지금부터 소개드린 건 뭐냐면 분산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여러 말대로 뭐 해버리면 돼요? 야, 이거 제곱하면 그런 일 절대로 안 생기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곱을 해버린다는 거지. 전부 다 한번 제곱 여러분 해볼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제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그런데 자 봐봐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가 해결이 안 됐어? 아까 위에 2가지 특징을 다 보시면 돼요. 개수가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봐봐 여러분들 제곱하면요 숫자들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집니다. 야시 어떡하냐고. 개수도 하면 숫자가 더 커지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개로 딱 압축을 시키는 방법 말했잖아. 뭔가 압축시킬 때 할 게 없으면 뭐 쓰라고 얘가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보통 뭔가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무난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제곱한 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해돼요? 평균의 뜻이 뭐라고 했지? 얘네들이 어떤 중심적인 어떤 얘네들을 딱 뭉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걸 잡아주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리고 숫자도 한 개로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숫자도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압축을 시켜버립니다. 써드릴까요? 자, 이 편차 제곱들을 가지고 자, 평균을 한번 구해보시면 암산할까요? 6분의 분자에 뭐 생기지? 16인가? 16? 그래서 약분까지 해주시면 여기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이 뭐다? 얘가 분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친구를 앞으로 이 자료의 분산이라 부르면 어떤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8 아마 아직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분산의 효과를 가지려면요 언제 효과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실 이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아마 뭐 3분의 8이 어쩌라고 싶을 건데 다른 자료랑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위에 공식화 한번 써볼 수 있나요? 이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우리 방금 뭐 했죠? 첫 번째 편차를 가지고 뭐 한다고?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곱함을 가지고 뭐를 구해준다고? 평균을 구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은요 분산의 공식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지금 스토리 이해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이해하면 좀 외우기 편할 거다라는 거예요. 분산입니다. 선생님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입니다. 얘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친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냥 딱 좀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는요 공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위에서 구한 분산에다가 제가 작년도에 할 때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배우기 전이라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아꼈었는데 자, 이제는 배웠네요. 자, 제이야 분산에다가 뭐를 씌워라?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표준 편차라고 새롭게 이름 붙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 이번 문제는 뭐다? 한번 써볼까요? 표준 편차를 구해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답 쓸 때는 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 뭐까지 해줘야 돼요? 유리화도 해주셔야 돼요. 꺼내기 유리화 해줄게요. 자, 요렇게 되는 거 맞나? 뭐야 왜 6이야? 3분의 2루트 이렇게. 자, 요거 아마 작년도 여름방학 특강 때 제가 요거까지 요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자, 요게 표준 편차입니다. 쌤 굳이 말해줄게. 쌤 근데 얘는 굳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보세요. 루트를 씌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알아요? 효과가 없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 너네 알다시피 봐봐. 100이라는 수 있죠. 얘는 100이에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얼마가 돼요? 무슨 효과가 생겨요? 숫자가 좀 어떻게 돼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지. 아, 쌤! 100이나 10이나요. 이게 근데 숫자가 커지면 100이나 10이나 정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 뭐 1억이다.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수 되게 크잖아요. 거기다가 루트를 딱 씌우면 숫자가 꽤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한 진짜 공이 한 절반을 줄어들잖아요. 맞아? 어쩌면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 친구의 뭐 필요성? 이런 굳이 하나 그냥 이해하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한 건 이 필요성 중에서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지만 그것까지 할 시간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뭐다? 무슨 어떤 효과가 있다고? 숫자를 좀 줄이는, 그래요.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효과가 있다 정도만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확인할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요 순서입니다. 오늘 수업 끝.
오늘은 요 어떤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삼포도라는 걸 체크하는 중이에요. 이해돼? 그 삼포도의 뜻이 뭐냐면 얼마나 흩어져 있고 펼쳐져 있냐를 저희가 수학자들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 하나 질문해 볼게요. 위에 있는 그 편차는 삼포도라고 볼 수 있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편차는 삼포도가 아니에요. 왜? 편차는 하나의 수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써줄까? 얘네 둘을 묶어서 저희가 삼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만 더 표기할게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이제 중학생 때 사실 고등학교 가도 더 안 배웁니다. 그냥 이제 중고등학생 때 이 삼포도 두 가지를 배우는 걸 잠깐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정리 끝난 친구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이세요? 1, 1, 2, 2, 9 해봐. 자, 지금부터 한번 오른쪽 문제 한번 바로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2분이면 되나? 2분도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2분 드릴게요. 자, 흐름을 타세요. 일단은 처음 도입부는 평균을 이용한다는 점. 그래서 평균을 많이 씁니다. 이 평균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모로 이게 호환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평균 가지고 첫 번째 고민. 흩어진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떨어진 거리를 재는 게 편차예요. 다시 편차란 말은 쉽게 말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약간 거리를 재는 작업이에요. 얼마큼 떨어져 있나, 편차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편차는 아까 말한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첫 번째는 별량만큼 개수가 생긴다. 두 번째는 항상 합이 0이 나와요. 특히 2번 성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나옵니다. 항상 합이 0이기 때문에 얘를 쓰기가 애매해져서 분산이라는 걸 만듭니다. 일단 합이 0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편차의 제곱. 그리고 한 개로 줄이기 위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왜? 평균 자체가 그 자료들의 어떤 중심적인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서 어떤 중심적으로 딱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게 분산입니다. 마지막에 표준 편차는 루트만 딸깍 씌우면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근데 그 정도 마시면 돼요. 이렇게 흐름 타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진심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름 이해만 하잖아. 제가 그렇지. 다 근거가 있잖아. 왜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잘 외워져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도 혹시 평균 얼마 나왔어? 아까 얘도 3이었나?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마지막에 비교해보려고. 참고로 비교하는 작업이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먼저 편차입니다. 자, 편차는요. 질문해볼까? 자, 편차는 건이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나열해 보면요. 다들 다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해봐. 다 더했을 때 얼마예요? 0 나오시나요?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 그 성질 때문에 분산 갑니다. 자, 이 분산 구하는 과정은 뭐다? 얘네들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평균 구하시는 거 맞나요? 자, 한번 구해보시면 그래 연우야. 이거 혹시 평균 분산 얼마 나왔어요? 5분의 5분의? 46. 다들 5분의 46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마지막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딸깍 씌우면 되는. 여러분들 이번에 배운 유리화 다 써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얘 유리화하면 5분의 이거 뭐냐 이거 뭐 이거 못 꺼내죠? 뭐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 요 표현입니다. 아까 혹시 왼쪽 거 분산 얼마였지? 3분의 2루트. 3, 분산. 아까 3분의 8인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얘네들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삼포도가 왜 필요한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아. 네. 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보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제가 이 두 개를 왜 준비했냐면, 나 봐줘. 지금 둘 다 지금 평균이 어때요? 3으로 똑같아요. 여기 가운데쯤에 3 들어있겠죠? 똑같아. 자, 이렇게 평균이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끔 학교 시험 끝나면 수학 시험 평균 나올 때 있잖아. 예를 들어 1반과 2반의 평균이 같아요. 그러면 그 두 반은 뭐 성적이 다 똑같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자, 지금부터 분산 비교해 볼까요? 혹시 왼쪽에 자 3분의 8 있잖아. 얘 일단은 조금 보기 편하게 소수로 대략 얼마쯤 돼요? 한 2.6 얼마쯤 되나? 네. 대충 이렇게 쓸게요. 자, 오른쪽에 얘는 소수가 얼마예요? 9.2점. 자, 지금 이제 분산이 이럴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집단끼리 비교할 때. 지금 분산이 어디가 더 커? 자, 여기서 큰 거 보이세요? 그럼 자, 위에 자료 한번 가보시면요. 분산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자, 삼포도의 뜻. 자, 흩어져 있고 펼쳐진 정도인데 다시 그럼 분산이 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삼포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삼포도가 더 크다는 말은 평균 중심으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범위가 없나? 더 흩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혹시 위에 그런가요? 그럼 위에 보면 지금 어때요? 얘는 지금 가장 작은 게 1이고 6이었잖아. 얘는 가장 똑같은데 큰 게 얼마예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제 말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이 분산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이런 의미인 거야. 자료를 봐봐. 자료를 안 봐도 흩어짐을 알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번, 2번. 이게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계산은 끝나는 거야. 다음 시간부터 이런 이제 정말 마지막 해석을 하는 걸 할 건데 보세요. 수학 성적이 나왔는데 평균이 얘네도 80이고 얘네도 80이래요. 그러니까 평균만 보면 이걸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 뭐가 나와버리죠? 갑자기 하나 지어내린 거야. 자, 1번 분산 100, 2번 분산 1 그냥 대충 지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혹시 얘네들 반 성적이 좀 보이시나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인다는 거야. 그럼 말해봐. 분산이 얘가 더 크잖아. 꽤 차이가 크죠 심지어. 그럼 여기만 어디다 얘기인 줄 알아 지금? 얘네 반은 지금 극과 극이야 진짜. 얘네 반은 지금 뭐 100점도 있겠지만 뭐 한 20점도 있다니까. 여기는 뭐 그런 반이 되는 거야. 이 반은요? 이 반은 좀 뭐랄까 굉장히 다들 고루고루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혹시 그 말 배우면 고르다는 말. 고르다는 말, 이제 이런 말을 쓰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 쓰는 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뭔가 이게 고루고루 이렇게 80점 근처로 이렇게 모여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야. 요게 삼포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요거 풀고 잘하실 겁니다. 자, 읽으신 여기까지. 오늘 설명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뭐 가서 또 오늘 풀려줍니다. 자, 한 번 더 연습. 쌤, 이번에는 자, 단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특강 때 아마 기억 잘 안 나겠지만, 그때랑 약간 업데이트한 게 이 단위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알죠? 학교 시험 때는 단위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여러분들 감점 혹은 틀렸다 하시는 거 알죠? 자, 이거 문자 혹시 벌써 풀어봤니? 언제 풀었니?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이번에 단위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위를 또 약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단위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위를 언제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 얘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얘기 한 번만 할게요. 다들 혹시 벌써 풀었나? 자, 그럼 각기 여러분들 좀 구한 친구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먼저 자, 여기 위에 있는 15, 17, 14, 16, 18cm입니다. 첫 번째. 자, 혹시 이거 평균이 지금 얼마 나왔어? 다들 16? 네. 자, 얘는 단위 써야 돼, 안 써야 돼? 자, 필요할게요. cm 써야 됩니다. 자, 단위가 필요한 애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애도 있어요. 두 번째. 자, 편차. 그럼 제이야, 편차 혹시 구해봤어? 자, 여기다가 쓸까? 그럼 편차 혹시 숫자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0, 그리고 2. 이렇게. 다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단위가 있나요? 얘는 일반적으로 단위를 안 쓰긴 해요. 왜냐면 봐봐, 이게 써도 약간 애매해지긴 하는 게 이게 cm를 붙여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1cm가 되긴 하거든요.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얘는 보통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산. 다들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보세요. 분산은요, 얘네 구한 걸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네들이 뭘 구하는 거다? 평균. 그럼 혹시 이거 건이야 정답 얼마 나왔어? 다들 이거 그럼 분산 2 나오셨나요? 질문. 분산의 단위를 써야 될까? 자, 결론입니다. 한번 필기해, 이거 필기해 보실래요? 얘는 단위 안 씁니다. 분산은 단위 안 씁니다. 네, 이거 분산은 cm라고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나 기억하시기 바래요. 분산은 단위가 안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표준 편차는 바로 갈 수 있겠네요. 이 친구의 루트 신호가 맞나요? 얘는요. 얘는 단위를 써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안 쓰면 틀렸다고 하실 거예요. 일단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일단.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얘는 써요. 얘는 써요. 다시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얘는 좀 애매하고 분산은 쓰면 안 돼요. 쓰면 감점,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각 58분인데 10분간 쉬겠습니다. 근데